겨울철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작은 불씨도 빠르게 번져서 큰 불이 될 수 있는 만큼 산불 발생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예방이 중요하겠죠. 소방당국이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은 15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 스쿨존 CCTV 설치율이 6.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스쿨존 86%가량이 CCTV 미설치 지역이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겨울철에는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인데요. 특히 산불의 경우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산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위에서 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지난 11일 강원도 정선 백석산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험한 산세도 문제지만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 탓에 진화 작업은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소강 상태로 있다가 이제 밤에는 이제 좀 철수를 했다가 오늘 6시에 다시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헬기가 지금 와서 같이 진화를 하고 있고. 불은 2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태우고서야 15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통계를 보면 산불의 76% 이상이 건조한 계절인 봄과 겨울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산불 확대 사유로는 건조함과 강풍 등 기상 여건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산불 확대 사유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건조한 기후 속에 바짝 마른 낙엽이 불이 번지는 데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 내에서는 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 등 안전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피 시에는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산불이 발생한 지점보다 아래쪽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찜질방과 병원, 영화관, 이 시설들의 공통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점인데요. 이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서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예방이 중요하겠죠. 소방당국이 겨울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19일 대구의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나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사상자 159명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병실 안에 배치된 소화기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부천소방서가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나선 겁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만난 시설관리자에게 소화기와 방화문 등 소방 설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화재 시 이 설비에 의해서 소방서 상황실로 화재 신호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확인을 했는데 오작동이 발생할 때는 소방서로 신고를 꼭 하셔서. 특히 요양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중요한데요. 비상구는 항상 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비상구 주변에는 상자 같은 물건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의 점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천시에서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441건, 올해도 지난달까지 34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경기도 단위의 불시 대피 소방훈련을 계획하는 등 화재 예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천소방서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으로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계단에 불이 나면 피난 먼저라는 피난 안전 피토그램 보급으로 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등 유사시설에 대한 불시 무각본 대피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번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는 23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530억 원에 달하는데요. 전통시장에서도 불이 한 번 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심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중앙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 화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상 작은 불도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이불집, 의류, 그리고 기름 튀김 같은 거를 취급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여기가 또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점포들이. 또 그래서 또 이런 요소들이 화재 확산에. 그렇다면 전통시장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서울 은평구의 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 음식을 조리하는 포장마차가 늘어서 있는데 조리를 위한 전기선이 아무렇게나 꼬여 있습니다. 소화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물품이 담긴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위험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혹시 여기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물론 조심은 해야지 다 모든 건 그렇지만 크게 막 위험하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상황은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 전기 히터와 열선 같은 난방용품이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관리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겨울철 화재의 주 원인입니다. 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이는 소화기를 전통시장 곳곳에 확대하고 작은 불도 식별할 수 있는 IoT 화재 감지기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이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기용품은 사용 후 플러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고 문어발식 멀티탭도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한 신고와 대피로 확보는 기본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고 또 시민분들은 시장에 들어가셨을 때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나갈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런 공간 등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통시장 화재 원인의 90% 이상이 부주의와 방심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법인 대표 등 12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명품 로고를 붙인 짝퉁 의류와 신발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7억 2천만 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밀수해 판매한 일당도 있었습니다. 또 유명 회사의 휴대전화 수리점인 것처럼 가장하고선 값싼 중국산 위조 부품을 사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경기특사경은 검거된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이 총 5만 7천여 점, 15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20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5천만 원으로 법인 및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 평화광장에서 겨울 축제장이 열립니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도민들의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겨울 축제를 개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축제장에는 대형 눈썰매장과 얼음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이 설치되는데요. 이용 요금은 1,000원이며 개장 당일인 20일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 스쿨존 CCTV 설치율이 6.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월 기준 경기 북부 10개 시군 스쿨존은 총 1,055곳으로 이곳에 설치된 CCTV는 66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스쿨존 86%가량이 CCTV 미설치 지역이었는데요. 포천과 연천 등 접경 지역에는 초등학교 스쿨존에 CCTV가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앞으로 5년 동안 CCTV 미설치 스쿨존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속에서 편하게 쉴 곳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내고 가는 카페나 음식점이 아니고서는 앉아있을 곳을 찾기조차 어려운데요. 경기도가 도심 곳곳에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선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의 한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보행자 전용 도로인데 잠깐 앉을 수 있는 벤치가 군데군데 놓여 있습니다. 실제 365m인 이 거리의 벤치는 25개로 15m당 1개꼴. 뉴욕의 비슷한 거리인 브로드웨이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어디 앉아있고 싶다 그러면 편의점 가서 파라솔에 앉아있거나 돈 내고 카페 가거나. 이렇게 카페나 공원에 가지 않아도 쉽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경기도의 계획입니다. 선진국과 견주어 봐도 도심 속 쉴 공간이 크게 부족한 만큼 공공에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나 학원가, 통학 차량 대기 장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벤치 등을 늘립니다. 경기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9.6제곱미터로서 유럽 등 선진국에 비교해 봤을 때 절반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 도민 모두의 보편적인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의 정책적인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것입니다. 비와 바람을 막는 시설물과 CCTV 등 안전장치까지 갖출 계획. 내년 1월부터 공모를 통해 곳곳에 숨은 공간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더불어 새로 생기는 공공택지지구의 경우엔 계획 단계에서부터 쉴 공간을 확대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불법 점유나 생활 쓰레기로 인해 방치된 광장이나 계곡 등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지난 11월 안성에서 구조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건강을 회복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주관으로 황조롱이 자연복귀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지난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먹이 활동을 하다 쥐 끈끈이에 날개가 붙은 채 뼈가 골절된 황조롱이를 구조했는데요. 황조롱이는 수술과 재활 훈련 후 구조 40여일 만에 건강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텃새인 황조롱이는 천연기념물 제323-8호로 지정된 소형 맹금류로 먹이 감소로 인한 번식률 저하, 도시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행될 노선 입찰제 기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운송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도는 시범사업 노선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와 가격, 정량평가 점수 등을 합산해 기존 업체 13개사와 신규 업체 3개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친절기사 인증, 서비스 평가에 따른 성과 이윤 지급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하고 운행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준비가 완료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오전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2도로 예상되며 하늘과 공기는 맑겠지만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로 보습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토요일에는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온에 신경 쓰시고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강원, 충청, 전북 등 일부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우리 지역은 23일까지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